자, 2025년 수리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확률과 통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표가 주어져 있고요. 뭘 물어봤나 봤더니 임의로 택한 한 명이 1학년일 때 마침 활동지 만들기를 하는 학생의 확률은 그랬네요. 1학년은 총 24명이고 활동지는 13명 했으니까 24분의 13입니다. 3번. 2번. 표를 다 줬는데 이만큼 총합이 1임을 이용하며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A가 1이니까 일단 A는 15분의 1이고요.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되니까 0은 사라지고 7A 더하기 2A 하면 9A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15분의 9가 될 테니까 약분하면 5분의 3이겠습니다. 5번. 다음 3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직선 X는 M의 대칭인 종모양 곡선으로 M은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다. 네, 너무 맞는 말이고요. 니은.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네, 역시 맞는 말이죠. 디귿.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며 까지 맞고요. 곡선의 모양은 높이가 높아지고 양쪽으로 넓게 퍼진다. 아, 틀렸죠. 높이가 높아지지 않죠. 디귿은 거짓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식을 전부 이해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테니까 이 말로 설명을 하자면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는 것은 분포가 고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평균이 대표값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평균에 자료가 몰려 있어야 좋은 건데 자료가 몰려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양쪽으로 넓게 펴진다는 맞는데 높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가 낮아지겠죠, 오히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4번.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총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흰 공을 검은 공보다 더 많이 꺼낼 확률은 그랬네요. 일단 전체는 5개를 꺼낸다 했으니까 95겠죠. 근데 흰 공을 더 많이 꺼내려면 흰 공 3개에 검은 공 2개를 꺼내든가, 흰 공 4개에 검은 공 하나를 꺼내든가, 흰 공만 5개를 꺼내든가 하면 되겠죠. 9C5는 9C4랑 같아서 126이고요. 5C3은 10이고 4C는 6이니까 60. 얘는 5, 4, 20. 얘는 2일이죠. 더해주면 분자가 81이니까 약분이 되겠네요. 9로 약분이 되나? 14분의 9가 되는 것 같은데 2번인 것 같네요. 넘어가서 5번.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그러니까 곱사건의 확률이 0이겠죠. A 여사건 확률은 4분의 1. 그럼 이제 A의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다음에 요거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P, B를 준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요것이 바꿔오면은 P-A인데요. 애초에 P랑 A가 이제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P, B랑 같지. 그리고 배반 사건이니까 합사건의 확률도 덧셈 정리 이용하면 그냥 두 확률의 합이랑 같습니다. 4분의 3과 5분의 1을 더해서 통분하면 되겠네요. 통분해 보면 20분의 5, 3, 15 더하기 4니까 계산하면 5번입니다. 다음 6번.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항분포네요. x가 시행 횟수 100번에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할 확률이 0.3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성질을 이용하면 3시그마 x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시그마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분산을 구해야겠죠. 100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이 분산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약분되니까 루트 21이네요. 이걸 3배하라고 했으니 1번. 방금 순간 2번 고를 뻔했어. 이거는 장난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예. 어쨌든 다음 7번.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으로 총 5명이네요. 동아리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칠 학생 2명을 뽑으려고 한다. 여학생 수를 x라고 하는데 x가 0보다 클 확률은 그랬네요. 이거는 그러면 뭐 x가 1일 때 2일 때 두 개 다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사건이 낫지 않을까? 1에서 x가 0인 걸 빼는 거야 그냥. x가 0이라는 건 남학생만 2명을 뽑은 것이니까 5명 중에 2명 뽑는 5C2분의 남학생 중에서만 2명을 뽑는 10분의
3 계산하면 10분의 7이겠죠. 4번. 다음 8번. 보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아침 자율학습 참여율은 90%다. 그런데 100명을 임의로 뽑을 때 학생이 87명 이상 93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시작은 이항분포인 거죠. 이제 한 명한테 딱 물어봤을 때 아침 자습을 참여할 확률이 10분의 9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10분의 9면서 100명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 근데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키면 둘이 곱했을 때 평균이 90이고요. 그다음에 분사는 여기다가 10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9라서 3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겠네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본 건 87명 이상 93명 이하의 확률이니까 식으로 써보면 x가 87 이상 93 이하의 확률이고 표준화 해주시면 90을 빼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z가 -1 이상 1 이하의 확률을 찾는 문제네요.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걸 2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배 해주면 3번이겠죠. 넘어가서 9번. 자, 이항분포를 대놓고 따른다고 했고요. 제곱의 평균이 평균의 제곱이 25 곱하기 분산과 같다. 그대로 식을 쓰겠습니다. 평균은 50 곱하기 p고요. 이걸 제곱하고 분산은 50 곱하기 p에다가 1-p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을 약분을 해주시면 이쪽은 2p가 남고 이쪽은 이만큼이 다 날라가고 1-p만 남겠네요. 따라서 p값을 계산해보면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끝났네요. 3번. 다음 10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수출했다. 근데 시그마가 1.5일 때랑 3일 때 확률을 각각 P1, P2로 하겠다. 좀 귀찮지만 계산을 2번 하라는 얘기네요. 이 친구를 이제 표준화 해보면 평균을 빼서 이걸 날린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거니까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3이 되는데요. 그럼 P1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1.5일 때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0.5에서 이 친구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0.0228이 나올 것이고 P2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3일 때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0.5에서 3413을 빼면 되겠네요. 0.1587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 더하라고 시켰으니까 2번이겠네요. 다음 11번.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A, B, C 순서대로 각각 제비를 한 개씩 뽑는다. C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그랬네요. 이거는 케이스가 좀 여러 개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는 처음에 A랑 B가 당첨이 안 된 거야. 그런데 C가 당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A가 당첨이 되지 않을 확률은 처음에 10분의 7일 것이고 꽝이 7개니까 그 다음에 B는 9분의 6의 확률로 또 연달아 당첨이 안 될 것이고요. C는 8분의 3의 확률로 당첨이 되겠죠. 이게 이제 A, B, C 순서대로 쓰자면 당첨이 안 되고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A가 처음에 똑같이 당첨이 안 되는데 B는 당첨이 될 수도 있잖아. 9분의 3. 그러고 나면은 8분의 2의 확률로 C가 당첨이 되겠죠. 이건 X55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 A가 당첨이 될 수도 있잖아요. 10분의 3. 근데 B는 당첨이 안 된 거야. 9분의 7. 그다음에 8분의 2 확률로 C가 당첨이 돼야 돼. 이 경우죠. 마지막으로 사이좋게 모두가 당첨되는 거예요. 동글동글동글. 그럼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죠. 모든 경우를 다 고려했으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지? 다 더해주시면 분모는 19, 8로 통일할까요? 아니면 좀 약분을 좀 할까? 통분이 되게끔 약분하려면 모두가 3 곱하기 이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약분을 이렇게 합시다. 3 곱하기 약분해서 3, 4 약분해서 3, 4 약분하고 3, 4 이것도 6이 3 곱하기 2니까 3, 4 정도를 약분을 미리 합시다. 분모를 120으로 통분할게요. 120으로 통분해서 첫 번째부터 쭉 써보면 21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계산하면은 36이네. 그 위아래가 12로 약분해 주시면 10분의 3인가요? 1번인 것 같네요.
케이스를 4가지로 분류해서 풀어봤습니다. 다음 12번. 어느 요리사가 만든 초밥 1개의 밥알의 개수는 정규분법을 따른다. 16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16이고요. 밥알의 개수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5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표본 평균, 표준 편차가 5네요. 근데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신뢰 상승을 1.96으로 줬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한쪽만 계산합시다. 25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게 4고요. 4로 약분하면은 0.49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45네요. 요거를 이제 더하거나 뺀 거를 각각 이제 오른쪽 왼쪽에 두면 되니까 4번이겠네. 넘어가서 13번. 주사위 1개와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할 때 4번의 시행에서 주사위 눈의 수가 3 이상이 나오는 횟수를 x,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y라고 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을 만족시키는 확률은 그랬네요. 자, 그럼 이게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최소 0, 최대 4까지 가능할 겁니다. 총 4번의 시행을 하니까요. 그럼 0부터 4까지의 정수를 적당히 제곱해서 더해서 20이 될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나? 4 더하기 16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치? 2의 제곱과 4의 제곱밖에 없죠. 근데 이제 x가 y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무조건 4고 y가 무조건 2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가 4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4번의 시행 중에 주사위 눈이 3 이상이 나오는 게 4번이라는 뜻이에요. 4번 중에 4번 전부 다. 그러면은 한 번 던져서 3 이상이 나올 확률은 3, 4, 5, 6, 4개니까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4제곱이겠죠. x가 4일 확률은. 그와 동시에 y가 2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y는 4번을 동전을 던져서 정확히 동전 2개를 4번을 던져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y입니다. 그러면 동전 2개를 던지는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한 번 시행했을 때 4분의 1이겠죠. 뒷면만 2번 나올 확률이니까. 근데 4번 중에 2번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독립시행으로 4c 곱하기 4분의 1 2번 거꾸로 4분의 3 2번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랑 요게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전부 다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쭉 한번 써볼까요? 3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6 곱하기 4의 4제곱분의 3의 제곱 이 상태네요. 일단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3 하나 날리고 3제곱 이 4개 날리면 여기가 2 4제곱 되겠죠. 그럼 6도 약분이 되니까 약분해주면 3 하나 남고 2는 3개 남아서 3, 8에 24분의 1 되겠네요. 3이랑 2의 세제곱 24분의 1번. 약간 어지럽게 약분하긴 했지만 천천히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음 14번. 각면의 숫자 -5, -3, -1 4개가 적혀있는 정사면체가 있다. 3번을 던져요. 근데 순서대로 A, B, C다 라고 했는데 다 곱한 게 0 이상이랍니다. 자, 그 말은 이 전부 다 양수만 나오든가 아니면 음수가 나올 거면 2번 나오고 1번이 양수해야 됩니다. 일단 이런 확률은 굉장히 쉽죠. 애초에 약수가 4개, 약수랜다. 양수가 4개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4분의 1만 연달아 3번이 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요거는 이 경우의 수가 3가지겠죠. 3C1 곱하기 양수가 1번, 그 다음에 음수 4분의 3이 2번 터져야 되는 상황이죠.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어차피 64분의 1로 통일될 것 같고요. 4의 세제곱이니까 경우의 수는 1 더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27 28이라서 약분이 되죠. 4로 약분해주면 16분의 7인 것 같습니다. 위아래 더해주면 4번이겠네요. 넘어가서 15번. 11, 2, 3, 4, 5, 6이 적혀있는 7장 카드가 있다. 7장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의미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가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확률은 그랬네요. 자, 이거는 뭐 정직하게 푼다라고 하면 열심히 세면 분명 언젠간 세겠지만요. 여사건으로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양 끝에
이 적힌 두 수의 차가 이 이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수거나 즉 차가 0이거나 아니면 연속된 두 자연수 1, 2나 2, 3, 3, 4, 4, 5 같은 수라서 차가 1이면 이제 여사건이 되겠지.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쉽게 풀려면 사실 다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중간에 뭐가 오든 우리 할 바 아니잖아. 맨 앞이랑 맨 뒤가 중요한 거잖아요. 점점점하고 맨 뒤, 여기랑 여기 어떻게 섞여있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1이랑 1, 2 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맨 앞에 1이 올 확률은 7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1이 연달아 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21분의 1. 이게 이제 경우의 수를 다 구하지 않고 곱셈 정리로 푸는 요령입니다. 한편 양끝에 1, 2이 아니라 양끝에 이 1, 2가 오거나 2, 3이 오거나 3, 4가 오거나 4, 5가 오거나 양끝에 5, 6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치? 예를 들어 양끝에 1, 2가 오는 경우는 1은 지금 두 개 있기 때문에 7분의 2 곱하기 6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1이랑 얘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계산하면 21분의 2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다 확률이 동일할 텐데 이 예를 들어 양끝에 2랑 3이 오는 경우를 확률을 구해보면은 당연히 7분의 1 곱하기 6분의 1입니다. 맨 앞에 2가 올 확률은 7분의 1, 맨 뒤에 3이 올 확률은 6분의 1일 테니까요. 개수 하나씩만 있으니까. 근데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시고 동일한 확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발생하니까 4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전부 다 더해주시면 21분의 7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이걸 근데 신나서 답으로 쓰시면 안 되고 6건의 확률을 구한 것이니까 1에서 빼주면 5번이 나오겠죠. 본인이 경우의 수로 풀었다.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중간에 어떻게 배치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양 끝에만 집중을 해서 풀어봤어요. 자, 넘어가서 16번. 각면에 -2, -1을 0일이 적힌 정사면체 주사 관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를 합니다. 자, 표를 채워볼까요? 그러면은 작은 수부터 만들 수 있는 곱을 적어보면 -2 되고요. -1도 될 것이고 0도 될 것이고 1도 될 것이고 2도 될 것이고 4까지도 가능하겠죠. 다른 곱을 만들 수는 없겠지.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곱이 -2가 되려면 -2랑 1을 뽑아야만 하거든요. 그치? 다만 이제 처음에 -2 나오고 나중에 1 나오는 거라 반대로 나오는 거 분명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두 번 던져서 그 확률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16분의 2가 되겠습니다. -1이 되는 방법은 -1과 1이니까 방금이랑 확률이 같겠죠. 0이 되는 방법은 안 구할 겁니다. 뭐야, 왜 안 구해? 구할 필요가 없어. 시그마 구하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거야? 평균 구할 때도, 제곱의 평균 구할 때도, 분산 구할 때도 아무런 역할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안 궁금해요. 안 구합니다. 여기로 넘어가요. 1이 되려면 -1만 두 번 뽑든가 1만 두 번 뽑아야 됩니다. 그치? 이것도 경우의 수가 똑같이 두 가지니까 16분의 2고요. 이 같은 경우는 얘랑 얘를 곱해야만 하죠. 역시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16분의 2고요. 반면에 4는 -2만 연달아 두 번 나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서 16분의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요. 이거를 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만큼 곱해서 더하면 날라가겠네요. 요거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를 다 제곱을 해주시면 4, 1, 1, 4, 16이 되니까요. 다 곱해서 더할 건데 분모는 16으로 지금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해보자. 분자끼리 계산하면은 4, 2, 8, 1, 2, 2니까 이렇게 합이 10이고 이렇게도 합이 10이겠죠? 얘까지 만나면은 10 더하기 10 더하기 16이 되니까 계산하면 36이네요. 약분하면은 4로 약분이 되죠. 2분의 9 아니지 4분의 9. 따라서 분산을 구해보면 4분의 9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빼면 되니까 통분했을 때 16분의 36-1이라면 35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변차 시그마가 나오겠죠. 4번. 네,
표를 부지런히 채워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17번. 자, 영희가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의 B학과에 지원하여 A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다. 이 학과의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았을 확률이 0.2라고 할 때 합격할 확률이 0.977이다. A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단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지면 모두 등록한다. 그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보통 어려워하는 친구들 특징은 뭐 때문에 어려워하냐면 여기 변수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뭘 x로 잡아야 할지 몰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 있나를 보면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등록을 하지 않는 합격자가 몇 명인지를 x로 잡으면 돼. 요거를 x명이라 해봅시다. x명. 그럼 우리는 처음에 최초 합격한 100명한테 물어보겠죠. 너네 100명 합격 등록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다시 말해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00번의 시행을 해서 한 번당 확률이 0.2인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식을 세팅을 할 텐데 지금 영희는 예비번호가 A번이란 말이야. 그럼 내 앞에 A명이 빠져야 등록을 안 해야 내가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X가 A명 이상이어야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0.9772인 것이죠. 그럼 딱 봐도 이건 이항분포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평균을 구해보면 20일 거고요. 20 곱하기 0.8을 해주시면 10분의 8이니까 약분해서 16, 4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로 표준화를 해주면요. Z는 4분의 A-20이 될 것이고 지금 크거나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0.9772가 나왔으면 0.5에다가 요것을 더한 거잖아. 그래서 Z가 2일 때 해당하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겠구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더하기 20이니까요 12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예비번호 12번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주머니에 1부터 9까지 잔수안에 적힌 9개 공이 들어있다. 한 개씩 4번을 꺼내는데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하자. 근데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D를 더했는데 홀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A, B, C, D의 순서상은요. 크게 보면 홀수 하나랑 짝수 하나를 더해야만 홀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꿔도 되고요. 그럼 곱해서 홀수라는 건 진짜 둘 다 홀수라는 거고 곱해서 짝수라는 것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 다시 말해 홀수 하나 짝수 하나거나 짝수만 2개거나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야. 결국엔 이제 홀수 곱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곱하기 짝수거나 아니면 홀수 곱하기 홀수 더하기 짝수 곱하기 짝수거나 이런 거를 이제 크게 2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요. 크게 쪼개면 이렇게 2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두 수 A,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은 그랬네요. 조건부 확률이죠. 얘가 홀수가 되는 전체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이 분모로 하고 그런 와중에 마침 A랑 B가 모두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서 혹은 확률을 구해서 분자에다 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부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요. 일단 홀수를 3개 사용해야 돼요. 그쵸? 그럼 1부터 9까지 중에 홀수가 5개 있어요. 1, 3, 5, 7, 9. 그리고 짝수는 우리가 하나만 사용할 건데 짝수가 2, 4, 6, 8 또 4개가 있잖아. 그 순서대로 이 A, B, C, D 중에 누가 짝수를 할 건지 일단 골라요. 4가지. 그럼 방금 말했듯이 그 짝수는 2, 4, 6, 8 4종류가 있으니까 또 4가지를 골라주고요. 그럼 남은 3개는 자동으로 홀수가 되니까 1, 3, 5, 7, 9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기호로 쓰자면은 5P3이겠죠? 그럼 이제 홀수 3개 짝수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다 센 것이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 2개, 짝수 2개를 고를 텐데 기본적으로 홀홀 짝짝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할지 고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까먹지 않게 2 곱하기로 들어가고 홀수 2개를 골라주시면 5 곱하기 4가 될 것이고요. 짝수 2개를 골라주면 4 곱하기 3이 되겠죠. 일부러 그 조합을 이용해서 팩토리얼 안 쓰고 그냥 한 번에 순열로 쓴 것입니다. 순서까지 고려해서 얘네 둘이 더한 게 일단 분자로 가주시면 돼요. 분모로. 자, 그대로 쓸게요.
4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분의, 내가 원하는 거는 이 A, B가 모두 짝수니까 이 짝짝 홀홀을 세고 싶은 거야. 그럼 방금 전에 센 거에서 곱하기 2만 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 4, 4, 3이 분자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약분이 잘 돼요. 5, 4, 4, 3 5, 4, 4, 3 그럼 4 더하기 2분의 1만 남았기 때문에 답은 6분의 1 2번이겠죠. 자, 넘어가서 19번.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요. 각각 한 개의 원소의 임의로 선택을 한답니다. 선택한 세 원소 중에서 같은 원소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예를 들어 선택한 세 원소가 1, 2, 6이면 같은 원소가 없으므로 x는 0이고 1, 3, 3이면 두 개가 같으니까 x는 2다라고 하겠답니다. 근데 평균을 구해라라고 했는데요. 표를 채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거나 두 개 겹치거나 세 개가 전부 다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평균이니까 또 여기는 안 궁금합니다. 0인데 평균 구할 때 뭔 역할을 할 거야? 여기 안 구할래. 여기랑 여기로 갑시다. 여기가 제일 만만해 보니까 여기부터 해볼까요? 세 개가 다 겹치려면 여기서 똑같은 거 세 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얼마일까 보자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서 전부 다 겹칠 수 있는 게 2랑 3뿐이에요. 그죠? 세 개가 전부 다 똑같은 걸 뽑으려면 2 또는 3을 뽑아야만 하는데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그지? 근데 2 뽑거나 3, 3, 3 뽑거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확률을 구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죠. 뭐 약분도 해줄까요? 그럼 계산하면 18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이 친구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겹치는 게 두 개다라는 것은요. 여긴 2인데 여기는 2가 아니고 3 또는 6인 거야. 혹은 여기가 2랑 2인데 여기가 2가 아니고 3 또는 4 또는 5인 거야. 이제 그런 걸 세겠다는 거지. 두 개는 겹치는 하나 안 겹치는 거. 역시나 이제 이 친구도 분모는 같아요. 3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가 겹치고 C가 안 겹칠 수도 있잖아요. 2, 2가 겹친다 그러면 2를 뽑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게 두 개입니다. 두 개. 한편 얘네 둘이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2를 뽑고 여기서 2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2가 겹치고 여기서 2를 안 뽑고 1 또는 3 중에 하나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거를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2를 왜 하는 것이냐? 2가 아니라 3으로 겹쳐요 라고 가정을 해도 2 또는 6 중에 뽑아야 해서 두 가지 하면은 처음에 구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2를 겹치는 원소로 채택을 할 것이냐 3을 채택을 할 것이냐 분류를 한 것이라 보면 되겠죠. 계산도 해볼까요? 2 이렇게 약분해주면 요거는 18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평균 구합니다. 평균 구하면은 18분의 14 더하기 3이니까 17 될 것이고요. 요 놈을 18배하고 4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18배를 하고 4를 더해주시면 17 더하기 4라서 계산하면 21 나오겠네요. 2번. 자, 넘어가서 논술형 1번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5점을 얻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1점을 잃는 게임을 했다. 자, 전형적인 이항분포로 시작해서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최종 점수를 x라고 하면요. x는 그냥 보고 있으면 무슨 분포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 앞에 주사위 한 개를 100번을 던져요라는 걸 보면 이항분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5점을 얻어요라고 했으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y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y는 이항분포를 확실히 따르죠. 100번 시행을 해서 홀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요걸 따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x를 y로 나타내보면요. x는 홀수는 나올 때마다 5점을 얻으니까 5y하고 짝수는 나올 때마다 1점을 잃으니까요. 마이너스 1점을 100 마이너스 y번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6y 마이너스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230점 이상이 됐으면 좋겠거든. 따라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y가 100을 넘어가면
330이 되니까요. 330을 6으로 약분해서 55 이하일 확률을 찾는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y가 지금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항 분포로 풀었다가는 끔찍한 계산을 맞닥뜨리겠죠. 표를 괜히 준 게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 분포로 근사를 시켜보면 50, 25니까 5의 제곱을 따를 것이고요. 얘로 이제 표준화를 해보면 55에서 50을 뺀 다음에 5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1 이상의 확률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5에서 0.3414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0.1587이 나오겠네요. 자, 서술형 1번까지 풀이해봤고요. 혹시 뭐 답에 오류가 있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